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보다 더 뜨겁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논란입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6천만 원대에 거래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1천만 원가량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려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자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 과열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이렇게 뜨거워진 배경은 무엇이고 또 과열된 투자가 불러올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 센터 이장우 겸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요, 7천만 원대까지 후반대까지 올랐다가도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좀 네. 변동폭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를 진단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만 해도 거의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김치 프리미엄도 발생을 했고요. 네. 사실 이 현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좀 됐는데요.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 기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현금 보유 금액들을 비트코인으로 지금 보유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에 있는 기업들부터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냐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해외 기관들 위주로 비트코인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는 그런 경향들. 네, 맞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와 국내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가 많이 났었는데 이번 시장에서의 어떤 비트코인 상승 추세의 스타트는 어떤 미국 중심의 기관들 중심이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은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동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회사의 일부 현금 보유 물량을 어떤 인플레이션 해치 용도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비중을 보유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적극적으로 아직 보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네. 네. 김치 프리미엄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잠시 네.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컸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려면 더 비싸게 산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해외 언론에서도 이 김치 프리미엄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서? 그 사실 한국 쪽의 거래량이 작진 않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도 한국의 어떤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되게 주목해서 보는 건 맞거든요. 네.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어떤 과열된 시장이 과열된 지표로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2017년도 말에 김치 프리미엄이 50% 가까이 육박을 했었습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당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1,500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어떤 이런 단기 과열적인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거래소 지표로 바꿔서 보게 되면 지금 국내 최대 거래소에서 한 달간의 이용자 수가 3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월 대비해서 벌써 3배 정도 많은 숫자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최근 3년 동안 유입된 그런 신규 유입 고객보다 최근 3달간 유입된 고객이 더 많은 거죠. 그만큼 국내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시장 과열의 하나의 좀 증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열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네. 본다면 매우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엔 주식 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면 그 네.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이 대거 또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왔다라는 분석이 맞습니다. 상당히 지배적이고 네, 사실 수치는 나타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거의 과열 경고 수준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이전 사례를 좀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0%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좀 발생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한쪽 소의 과열도 있긴 하지만 결국 수급 문제거든요. 네. 한국 시장에 그만큼 비트코인 공급이 적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어떤 글로벌의 어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는 한국 시장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글로벌에서 1.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7년도 같은 경우는 10% 정도 육박을 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글로벌에 차지하는 비중들을 봤을 때 지금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글로벌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소위 알트코인 가격도 급등락하는 상당한 변동폭을 보이면서 뭐 최근에 금융 당국이 이것과 관련돼서 투자가 너무 과열됐다. 공식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죠. 네. 그런 분위기가 사실 지금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들은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했다거나 네. 투자를 시작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대규모 자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가치가 없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우리가 말하는 알트코인들이 어떤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뭐 계속 오르니까 문제가 뭐 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네. 조금만 외부 환경의 변화가 주어지면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줄 수 있는 종류입니다. 뭐 최근에 이틀 전만 하더라도 거의 반나절 만에 뭐 국내에 있는 주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30~40% 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투자를 할 때 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또 그런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달부터 특근법이 시행됐죠. 물론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특근법이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이제 또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거둔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도 내야 되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세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죠.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사실 이 부분도 뭐 자꾸 이제 그 이전에 17년, 18년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제도들이 마련이 되는 기틀을 마련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뭐 네. 특근법이라든지 뭐 세금을 이제 걷게 된다라는 거든지. 근데 우리가 제도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어떤 특근법, 그러니까 특정금융정보법이 이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작업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뭐 통신사업자만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거래소를 오픈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300개가 넘게 난립하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문턱이 높아졌으니까 실명 거래 인증도 받아야 되고 ISMS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로 인해서 높아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자 보호가 그런 면에서는 좀 좋아졌다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우려되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게 투자자 보호도 되게 중요하고 네. 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법안. 우리가 보통 그걸 업권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법안들도 빠르게 준비가 돼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법에 대한 좀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네. 뭐 규제, 보호, 뭐 지능까지 같이 그쵸. 가야 된다라는 네네. 의견이신 것 같고 거래소 분위기를 여쭤볼게요. 특근법 시행이 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워낙 실명 계좌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렇죠. 네.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만 해도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100여 개 넘게 맞습니다. 네,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6개월의 시한 동안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실제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거래소 업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300여 개 정도 난립이 됐다가 작년 정도까지 100여 개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특근법이 적용이 되면 거래소들이 한 10개 미만 정도가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한 4개 거래소 정도가 실명계좌 인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100개 거래소 중에서 이 10개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퇴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먼저 그 10개 물론 10개라는 숫자가 뭐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만 거기 포함된 거래소들은 기업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받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최근에 미국의 뭐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10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국내 거래소들도 그렇게 포함된 거래소들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소들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영업을 종료하게 될 텐데 영업 종료와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사용자들도 있고 거기에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관계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이게 어떤 규제 일변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디지털 화폐 시장의 제도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더군요. 맞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그 화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과거 블록체인 논쟁을 놓고 봤었을 때에 블록체인이 과연 신시장을 열어줄 어떤 매개체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릴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폐의 수단, 지불 결제의 수단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주목받게 되는 이 자산은 가치 저장의 수단,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 희소성으로 인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게 지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냐라는 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가상현실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빨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학교에 안 가고 대부분 거기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시장은 대세고 흐름입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의 경쟁력 면에서도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장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